안녕하세요. 기초물리 수업을 하는 한재웅입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수업을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원자폭탄, 수소폭탄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자와 핵 융합, 핵 분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사실 분단 국가로서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이야기가 핵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핵은 발전소에서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그 원리가 어떤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을 이해하면은 핵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서 콘텐츠를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비교로 준비해 봤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로 만들어내는 원소가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원소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라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라늄 235번이고 하나는 238번으로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92개의 프로톤이 있다는 것은 같지만 143개의 뉴트론이 있다는 점이 다르죠. 중성자가 개수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질량이 달라서 235와 238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238이 당연히 더 무겁겠죠. 지금 인간 세상에는 사실 많은 우라늄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는 대부분을 우라늄 238을 보고 있습니다. 우라늄 238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광물로 채취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안정화된 원소입니다. 그에 반면에 우라늄 235는 지구상의 0.7% 정도밖에 없는 물질이고요. 그 물질은 굉장히 불안정한, 서로 쪼개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라늄 235를 이용을 하는데요. 불안정하고 서로 갈라지려고 하는 그 성질 때문에 우라늄 235를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난번에 원자 배울 때도 얘기했듯이 헬륨 같은 거를 우리가 풍선에 넣는 이유는 수소보다 무겁긴 하지만 헬륨이 더 안정화되어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이 적어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면에 우리는 화재나 폭발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라늄 235를 사용합니다. 핵 발전소에서는 2에서 4%로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하고요. 그때 사용되는 우라늄이 우라늄 235번입니다. 핵 발전소 보신 분 계신가요? 이렇게 평화롭고 물가에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생기고 미래지향적으로 생긴 핵 발전소의 모습입니다. 발전소들은 항상 물을 옆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요. 화재가 나면 발전소를 식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전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열을 발생을 해야 되지만 열을 발생을 시켜서 그걸로 우리가 발전을 하는 것이지만 다른 기기들은 열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야 되는 곳에서만 열을 발생을 시키고 나머지 기계는 쿨링을 해주는 용도로 물이 항상 옆에 있는 거고요. 어, 아직은 육상 교통로보다는 해상 교통로에서 더 큰 장비들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발전소를 지을 때도 해상 교통로를 이용해서 짓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서 물건들을 날라서 이런 발전소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라늄 235를 90% 농축을 하면 핵 무기가 됩니다.
그렇게 핵무기가 되는 데는 어, 우라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걸 임계값이라고 하는데요. 우라늄 52kg 이하로 있으면 핵무기가 되질 않습니다. 우라늄이 52kg 정도 이상이 있어야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핵무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키가 무려 178이나 되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연도별로 폭탄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옆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보면요. 뭐 팻맨, 뭐 MK17, MK41, 그 다음에 TSAR 본바, BTB, 플래시백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키로톤, 메가톤 이런 거는 단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얼마나 정말 위력이 강한 원자폭탄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원자폭탄의 크기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만하다고 쳤을 때 얼마나 큰 원자폭탄들이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원자폭탄의 생김새 또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자폭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의 분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라늄에 중성자를 하나 튕겨주면 폭발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8개가 되고, 점점 이렇게 중성자들이 튕겨나가고, 융합되고 하면서 그 터져 나간 중성자들이 또 다른 원자들을 때리고 하는 방향으로 점점 퍼져나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게 원자폭탄의 원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도미노처럼 점점 퍼져가는 게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에는 이제 타입 1과 타입 2가 있는데, 먼저 타입 1을 보면은요, 이렇게 오른쪽 걸 보시면 알겠지만, 건 타입으로 뭔가가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탁 때려줘서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거나 안에서 수축을 하면서 펑 하고 터지는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우라늄을 이용한 방식이고 이게 플루토늄을 이용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폭탄 두 번째 거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둘 다 들어가서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의 폭발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폭탄을 보시게 되면 건 타입과 안에서 이렇게 융합해서 터지는 플루토늄 타입, 우라늄 타입 이렇게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폭탄이 엄청나게 클 줄 알았더니 사람보다 굉장히 별로 크지 않고 안에가 모두 다 무슨 원자로 둘러싸여 있을 줄 알았더니 사실 원자는 되게 조금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핵탄두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요런 폭탄들을 그냥 스스로 혼자 날아가게 두는 게 아니라 어떤 커다란 미사일에 붙여서 날림으로 해서 요 앞에 머리가 터지게 만드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자체를 굉장히 멀리까지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과 같은 이러한 원자폭탄을 스스로 멀리 날아가게 쏘는 게 아니라 다른 폭탄에 실어서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탄두에 무엇을 장착했느냐 혹은 핵탄두에 아무것도 없느냐에 따라서 원자폭탄이 되고 원자폭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중거리 미사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대륙과 대륙을 넘어갈 수 있는 뭐 아시아 대륙에서 미국 대륙까지 넘어갈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그럼 미사일 앞에다가 작은 핵탄두 하나만 붙여주면 핵 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외국이 북한을 두려워하고 있고 서로 핵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수소 원자가 나오죠. 수소 원자는 그냥 일반적인 수소가 왼쪽에 저희가 알고 있는 수소고요. 수소에
중성자가 하나 더 붙은 거를 중수소, 그 다음에 중성자가 2개 더 붙은 거를 삼중수소, 영어로는 프로티움, 데트리움, 그 다음에 트리티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성자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사용하는 건데요.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결합을 시킵니다. 결합을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수소 2개가 합쳐져서 헬륨이 됩니다. 원자번호 2번이었던 헬륨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의 뉴트론이 남죠. 이 뉴트론의 열로 폭탄이 터지거나 발전소를 돌리거나 물을 끓이거나 하는 에너지를 열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겪으려면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부딪히고 그 부딪히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돼서 엄청난 열을 가해줘야 헬륨이 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원자폭탄의 힘을 한 번 더 빌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수소폭탄의 내부인데요. 먼저 원자폭탄을 가지고 수소폭탄을 터뜨려서 수소폭탄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좀 더 이해가 쉽게 핵탄두를 열어서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자폭탄이 있습니다. 소형 원자폭탄이 있고요. 여기에는 수소가 있습니다. 이 원자폭탄을 먼저 터뜨리게 되면요. 압축이 되면서 다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폭발된 힘으로 내부 압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수소캔을 찌그러뜨리면서 점점 쪼여오면 열을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안에서 부피가 줄어들면 열이 발생하면서 펑 하고 터지게 되면서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둘 다 터지는 방식이 됩니다. 먼저 원자폭탄이 터져줘야 수소를 터뜨릴 수 있는 거예요.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요, 정리를 해보면 원자폭탄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터뜨려서 직접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고요. 수소폭탄은 거기다가 수소를 실어줘서 소형 원자폭탄 하나 가지고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터뜨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삼중수소와 중수소를 핵융합시켜서 폭탄이 터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핵 분열 방식을 이용하는 것과 핵융합에 의해서 열이 나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했지만 폭탄의 단위는 킬로톤이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쓰고 메가톤도 쓰는데요. 킬로는 1000배, 메가는 1000배에 또 1000배가 되겠죠. 그거는 TNT 폭탄이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시는 손으로 던질 수 있는 정도의 폭탄, 작은 폭탄인데요. 그거 1000톤의 위력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화약의 1000톤의 위력이고요. 원자폭탄은 보통 10에서 20kT, 수소폭탄은 1000kT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수소폭탄이 원자폭탄보다 100배에서 50배 정도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연도별로 우리가 세상에서 겪은 폭탄을 보면요. 히로시마에 터졌던 게 15kT급, 그 다음에 2006년부터 실험을 하면서 봐왔던 게 1kT급, 5kT급, 10kT급, 또 20kT급, 120kT급을까지 실험을 하는 거를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후에도 계속 핵폭탄 실험은 이루어졌었고요. 그에 대한 영상을 제가 뒤에다가 준비를 해놨는데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 유튜브 영상이고요. 어떤 분이 시뮬레이션을 아주 잘 해두셔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라는 거를 보시게 될 텐데요. 보실 때 가벼운 피해가 있는 부분, 열에 의한 피해가 있는 부분, 아주 심각한 피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폭탄 자체로 어떤 큰 위력을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보이는
버섯 구름의 높이까지 자세하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빛에 의한 피해나 소리에 의한 피해는 시뮬레이션 되어지지 않은데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번 만나보시고 여러분들이 폭탄에 대해서 수소 폭탄과 원자 폭탄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를 잘 이용했을 때 우리가 발전소로, 그리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쪽에 영상은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